그 심신의학이 필요한 이유 관련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만병의 황제의 역사라고. 2011년에 퓰리처상을 탔답니다. 일반 논픽션 부분에.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어떤 저작이고, 퓰리처상이라는 건 이제 매우 공익적인 것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저술일 때 주는 상이니까, 뭐 의사들이 의사의 입장만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객관성을 가진 책이라는 뜻이겠죠. 저도 이게 좀 꽤 두꺼운데요. 읽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암이라는 게 만병의 여러 원리가 그냥 다 축약되어 있는 것 같더라. 암은 모든 병의 황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것 중에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항암, 방사선이 표준 치료가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서 거의 폐기될 뻔한 치료였더라고요. 이거는 뭐 인간 백정이 하는 짓이다,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실험하느냐 뭐 등등 해서 수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거의 폐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어떤 꼬마 아이, 백혈병인 아이가 항암 방사선으로 정말 거의 초죽음이 되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분이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거의 그냥 백혈구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가, 호중구 수치 이렇게 정도까지 됐는데도 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표준 치료가 됐죠. 이런 실현의 역사가 있다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냥 바로 표준 치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마음 치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 아주 보조적인 것 또는 사이비 치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표준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작에 관심 있는 분이 책 뭐 보셔도 좋고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의 발달을 이해해 보자라는 건데요. 생명의 탄생. 생명하면 생명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다세포 생명체죠. 한 60조 세포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수치는 막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네요. 60조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포가 우리가 딱 수정란, 엄마와 아빠의 난자정자가 합쳐가지고 세포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발달. 한 개가 60조가 되고 또 제 기능들이 커가는 거, 그걸 영어로 셀 디벨로프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를 웬만하면 안 쓰고 싶긴 한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죠. 디퍼런트란 말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이죠.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세포가 발달한다는 것은 세포가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또 분화라는 말은 이렇게 분화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렇게 나눌 분자에다 이렇게 뭐 분업화 이렇게 말하듯이 쪼개진다,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옆에 세포하고 달라진다는 뜻이고, 전체 중에서 일부분의 분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발달한다는 것은 옆에 세포하고는 달라진다는 뜻이고, 옆에 세포 전체를 하려 하지 않고 일부를 딱 자기가 담당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세포가 건강하게 우리 생명의 원리대로 자라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자이고트라고 그래서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두 개가 합해졌고 하나의 세포 있다가 이게 둘, 넷, 뭐 8, 16, 32, 64 이렇게 돼서 나뉘는데,
이렇게 한계일 때를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든지 다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코도 만들 수 있고 피부도, 간도, 폐도, 뭐 자궁도, 유방도, 뭐 담낭도 다 만들어지니까 이걸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4개, 8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분화가 돼요. 분업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능성이라고 그래요. 모두 가능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건 다 된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3배엽으로 나뉜다고 그러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3개로 나뉘기 시작하면 이제 갈 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근육 줄기세포로 갈지, 근육으로 갈래, 혈액으로 갈래. 이렇게 선택은 있지만 얘가 피부나 신경으로는 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갈 길이 따로 3길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과로 갈래, 문과로 갈래, 예체능계 갈래, 이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됐다가 또 예체능에서도 미술 할래, 음악 할래, 미술 중에서도 뭐 수채화 할래, 유화 할래, 뭐 추상화 할래, 구상화 할래 이렇게 나뉘듯이 점점 이렇게 작아져서 굉장히 고유한 단일 능성으로 가는 과정, 이게 세포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도 내가 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또 반찬 먹어야 되니까 또 채소도 가꿔야 되고, 또 에어컨이 있어야 되니까 에어컨을 막 만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그냥 농부의 역할, 누구는 에어컨을 만드는 역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환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다세포 생명체한테는 효율적인 거죠. 우리 세포도 거대한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런데 암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 간은 간의 역할, 폐는 폐의 역할만 주로 했던 데서 무슨 이유에선가 간에 이렇게 뭐든지 다 되는 세포로 바뀐 거예요. 뭐든지 다 되는 세포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든지 다 되는 이 세포 쪽을 이게 다세포적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단세포적이다 인데, 뭐든지 다 된다는 좋은 점이 있긴 하나 대신 고유한 전문성이 없는 미숙한 세포로 간다는 뜻이고요. 고유한 전문성이 없는 미숙한 세포의 특징은 빠르게 숫자를 늘려요. 빠르게 숫자를. 내 능력을 고요하게 갈고 닦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천천히 고유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막 숫자 빨리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의 핵심 문제는 얘가 막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아까 요때 이럴 때는 빠르게 분열 증식했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숫자는 안 늘리고 주변 세포하고 소통하면서 지낼 때, 성인이 되거나 한 20대 이상 되면 그래야 건강한 우리 세포의 방식인데, 때에 맞는 방식인데, 얘가 갑자기 또 이렇게 미숙한 때로 가가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인데 이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숫자 빨리 늘리는 방식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암세포란 성체세포, 성인이 된 세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배아, 우리가 알같이 되었을 때 세포로, 분화라는 것은 점점 분업을 하면서 전문화된 게 아니라 역으로 점점 전문화되지 않고 뭔가 미숙한 채로 된, 그렇게 이쪽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 치료의 가능성, 예후를 따질 때 암세포의 분화도를 봅니다. 혹시 이렇게 소견서 보시면 암세포 분화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레이드 1은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뒤로 조금 빠꾸한 거가 그레이드 1이고요. 좀 더 빠꾸하는 게 그레이드 2고요. 아주 초기 알 상태 쪽으로 간 게
그레이드 3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좀 치료가 현대의학적으로는 서양의학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화도라는 게 그런 뜻이다. 근데 이제 서양의학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고, 그런데 이 원리를 죄송합니다. 성체세포가 아기 때 세포로 돌아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에 이걸 한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발표를 했을 때 무시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노인이 갓난 애가 됐다는 얘기냐. 이게 방향이라는 게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 노인이 애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이 논리는 그런 건데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관심을 못 받고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심리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과 너무나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심리, 마음의 이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걸, 그리고 어떻게 발달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심리 발달이라고 그래요. 영어도 똑같아요. development. 이걸 좀 자세하게 다루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발달 심리학입니다. 근데 영화라고 똑같은 게 심리 분화예요. 심리 발달은 곧 심리 분화예요. 아까 세포도 그러하고 심리도 그러해요. 아까 difference, 달라진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심리 분화가 잘 됐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라는 뜻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심리 발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아직도 지금 나이가 40인데 부모하고 심리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융합하면 좋은 의미로 많이 생각되시죠. 이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아직도 엄마하고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내가 달라진다. 아까 달라져야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르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비슷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여 이렇게 가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성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마마보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마마보이하고 효자, 효녀하고 이게 묘하게 섞여가지고 이 효자, 효녀는 너무나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 융합하고 효자, 효녀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꽤 제법 많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심리적 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심리 분화에 관련한 심리적 테스트가 있어요. 모엔이라는 분이 가족 상담 전문가이신데 자아 분화 척도를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 관계에서 벗어나 정서적 자주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 척도를 이렇게 설문 몇 개 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혹시 쳐보시면 나와요. 나는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이 몇 프로나 돼 있을까?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네이버 쳐보세요. 자아 분화 척도, 보엔의 자아 분화 척도를 쳐가지고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 나는 25%, 나는 50% 분화했네, 나는 75%에 분화했네, 나는 100% 분화했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나와요. 부모로부터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부모님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만의 고유성으로 꽃피워야 돼요. 그것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자아 분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세포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견서에도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non-differentiated. 분화가 미분화, 안 돼 있다. poorly, 아주 빈약하게 분화가 돼 있다. moderatedly, 꽤 웬만큼 분화되어 있다. well
잘 분화되어 있다. 이게 세포 생물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0%, 25%, 아니 25%, 뭐 50%, 75%, 100% 이렇게. 그걸 아까 체크해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봐요. 잘 분화된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 이걸 심리적으로 퇴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애가 오줌통도 가리고 말도 똑똑하게 하던 애가 동생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퇴행을 하잖아요. 막 혀 짧은 소리 하고 갑자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엄마 밥 떼먹여줘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얘가 7살짜리가 이게 2살짜리로 돼버렸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퇴행하는 경우는 우리는 보죠. 아까 몸은 노인이 애로 못 돌아간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마음의 움직임, 이 파장에 따라 물질은, 이 앞번에 우리 그거 배웠지 않나요? 파장에 따라 입자, 물질은 마치 제갈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주물 형틀 속에 들어가듯이 가게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몸도 그렇게 된다고요. 이 말이 혹시 받아들여지시나요? 심리적으로 퇴행하는 마음이 계속 오래 있으면 세포도 다 발달해서 이렇게 하다가 절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에는 이제 넘어야 될, 점프해야 될 게 있긴 하네요. 그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분화요법이라고 하죠. 다시 이제 분화를 시키자.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왜 얘가 일로 돌아갔을까? 아까 이렇게 퇴행하는 아이들을 혹시 자녀 키우면서 경험해 본 분 있으신가요? 이게 큰애가 둘째 낳고 났더니 좀 그러더라.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을까요? 되게 경험하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 그 큰애에 대한 돌봄을 둘째만이 아니라 큰애한테도 주고, 그러면 큰애가,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애한테만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우리 둘 1대1로 일부 일처제였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첩을 들여온 것 같이 느껴진대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돌봄을 주면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 가치가 있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 다시 오줌통 잘 가리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 퇴행한 아이들은 돌봄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게 될 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리 다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돌봄의 이슈가 있다. 2번째는 여기죠. 지금 너는 너 나름대로 7살 큰아들인 큰 맏이로서 너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난 늘 감사하고 나는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각자 자신만의 나다움에 대한 존재 가치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일이 돌아가고 싶어 한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돼서 자기 직업,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게 옛날에 유치원 때 그놈이나 나나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50대 되니까 저 친구는 막 엄청 인정받고 막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그 시절이. 너도 나도 차별 없던 그 시절이. 그렇게 자꾸 마음을 품으면 세포도 그 시절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로 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게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답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굳건히 서면 얘가 이리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미처 받고 싶었으나 못 받아서 응어리 된 이 돌봄의 미진함을 풀어주는 치유가 세포생물학적으로 심리적 분화요법으로도 생물학적인 분화요법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거 하나. 이걸 내면화의 치유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해요. 두 번째, 나의 소명, 나의 천직, 누가 뭐래도 고유한 나다움, 이걸 찾는 것. 이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인디비듀에이션, 개성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뜻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선별된 별개,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똑같지 않는 나만의 고유성, 근데 전체하고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를 형성시켜가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개성적 삶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누구와 비교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교할 사람이 없게 살아야 된다. 비교할 필요가 없게 살면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음양오행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몸과 마음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